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536명으로 유형별로는 알파형이 162명, 델타형이 374명이며 베타 및 감마형은 없었습니다. 이 중 141명은 해외 유입 사례, 395명은 국내 감염 사례였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 중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36.9%로 나타났고, 그중 델타형 변이 검출은 23.3%로서 전주보다 증가하였으며 알파형 검출인 13.5%보다 높았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주요 집단 사례는 총 18건이 신규 확인되었고 알파형이 7건, 델타형이 11건이었습니다. 신규 집단 사례 관련해서 총 확진자는 385명이었고 집단 사례 1건당 평균 발생 규모는 21.4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생한 4차 유행이 지난 유행에 비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그 분석 결과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염을 전파한 연령군과 전파된 연령군의 관계 분석을 통해서 전파 특성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본 분석은 감염자와 피감염자가 확인된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각각 감염에 기여한 확률 분포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최근 유행은 확진자 접촉에 의한 전파 비중이 43.6%로서 3차 유행 당시에 32.2%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특히 선행 확진자의 연령 분포에서 60대 미만의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에 의한 전파 비율이 낮아진 반면 지인 또는 동료에 의한 전파 비율이 기존의 23.8%에서 40%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지난 3차 유행에서는 동일 연령대 간의 감염과 연령이 서로 다른 그런 세대 간의 접촉을 통한 감염 영향이 모두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근본 유행에서는 세대 간 접촉을 통한 감염이 크게 축소되고 그 대신 동일 연령대 간 접촉을 통한 감염만이 전 연령대에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감염 패턴은 주로 지인, 동료들 간의 접촉과 모임을 통한 전파가 있었으며 한 유행이 다시 다른 유행으로 재전파하는 경향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수도권의 전파 패턴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은 활동성이 높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주점,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4주 수도권 확진자 발생은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였으며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보다 발생률이 높습니다. 특히 주점,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 공간, 종사자 및 이용자의 밀접 접촉, 그리고 증상 발생 기간 내 다수의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입니다. 최근 클럽이나 주점과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셨다면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런 결과들은 특정 세대의 문제로 오해되어서는 안 됨을 말씀드립니다. 유행은 어떤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감염의 위험 요인과 이를 통제하는 방법에 따른 문제로 접근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간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답답함과 불편함이 있으심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유행의 차단을 위해 적정한 거리두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조금만 더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검사법 도입과 검사기관 확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 감시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도 델타 변이 검사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선별검사 PCR 분석법을 도입하여 시범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범 사업은 지자체에서 선별적 PCR 분석법을 통해 델타 변이 감염 여부를 추정한 후 질병관리청에서 유전체 분석을 통해 최종 확정하는 방식으로 7월 15일부터 2주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대 이상 인구 집단에서 백신 접종에 따른 환자 발생, 그리고 위중증, 사망 사례 감소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이상 인구 집단에서는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라서 확진 환자, 위중증 사례, 그리고 사망자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5월 이후 발생률이 감소하고 있으며 누적 1회 접종률이 88.3%에 도달한 7월 1주차에는 인구 10만 명당 3.5명 수준까지 발생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확진된 60세 이상 확진자 3,906명에 대한 분석 결과 94.7%가 백신 미접종자 또는 1회 접종 이후 14일 미경과자로 밝혀졌습니다. 확진 후 28일간 임상경과 추적 관찰 결과 미접종 확진자의 위중증률은 7.2%, 치명률은 1.8%인 반면 1회 접종자의 위중증률은 5.5%, 치명률은 0.5%였으며 2회 접종 완료자의 경우 위중증 및 사망 사례는 전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방접종 완료 후 감염된 사례에서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으며 1회의 접종만으로도 22.8%의 중증 예방 효과와 72.4%의 사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의 중증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0세 이상의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얀센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111만 9,227명이 접종 후에 14일이 경과한 접종 완료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의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 얀센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92.8%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후에 돌파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감염은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나 확진된 경우를 말하며 접종 완료자 416만 7,322명 중 돌파 감염 추정 사례는 252명입니다. 위중증으로 진행된 사례는 2건이었으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돌파 감염 중 변이 바이러스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37명 중 12명에서 주요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유형별로는 알파형 변이가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베타형 1명, 델타형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백신에서 돌파 감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돌파 감염은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이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교육, 보육 종사자와 돌봄 인력에 대한 7월 예방접종 사전 예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및 중학교 교직원과 앞선 조기 접종, 즉 7월 13일에서 17일 사이를 뜻합니다. 조기 접종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교직원 등 교육 및 보육 종사자, 돌봄 인력 등입니다. 사전 예약은 7월 14일 0시부터 17일 18시까지 실시되며 1차 접종은 7월 28일 수요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누리집에서 방문 가능한 접종기관을 선택하여 접종 일정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은 백신 예방접종 대상이 아니므로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교직원들 한 분 한 분의 접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R 체크인을 통한 예방접종 증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전자출입기록, 즉 QR 체크인 시 예방접종 증명이 동시에 확인되는 시스템이 가동 중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통신 3사의 인증과 토스 앱을 통한 예방접종 증명이 가능합니다. 통합 QR은 기존의 QR 체크인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고 인증 시 화면 메시지와 음성으로 접종 회차와 예방접종 정보가 확인됩니다.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79만 9천 회분이 7월 14일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7월에 점진적으로 증가된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미 도입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을 포함하여 약 1,000만 회분의 백신이 7월 중에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세에서 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예약 조기 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종 예약의 조기 마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드리지 못하여 예약을 시도하셨던 분들에게 큰 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55세에서 59세 185만 명의 예약 조기 마감은 도입과 배송 일정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접종이 가능한 물량 내에서 예약이 진행되었음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7월, 8월 예방접종은 주로 모더나, 화이자 백신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접종 가능한 물량은 충분히 도입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모더나 백신은 매주별로 도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7월 중 도입 상황의 변동성에 있어서 근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예약 물량에 제한이 있음을 사전에 고치하지 못한 점을 거듭 사과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당초 19일로 알려드렸던 예약 재개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 중이며 향후 일정은 준비되는 대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근본에 예약하지 못하신 55세에서 59세 연령층을 포함하여 접종을 원하시는 50대 연령층의 모든 분들에게 예약 기회를 부여하여 차질 없이 접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선 보건요원과 역학조사관의 업무 강도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습니다. 보건요원과 역학조사관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자신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묵묵히 일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두터운 보호복 아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조사에 대한 비협조 또는 거짓이 있을 경우 위험 확인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뿐 아니라 자칫 유행이 늦게 파악되어 다수의 사람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건요원과 역학조사관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을 지키는 가장 선하고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들이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작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모든 노력을 다해 유행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